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장은 교재 제3장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제3장은 앞서 배웠던 제2장의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뤄보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교재 제2장에서 다 학습했던 내용들이고요. 규모가 좀 더 커졌을 때 각각의 용어와 그리고 성질, 해 모양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3장 1절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우변이 0이 되는 미분 방정식을 제차,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는 비제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배웠던 것이 주로 2개 미방 위주로 다뤄왔다면 이제 이 교재 제3장에서는 고개 선형 미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개까지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n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n개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독립변수를 x로 봤을 때 종속변수 y와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1개 도함수에서부터 n개 도함수까지 미분한 형태, 이것이 일반적인 n개 상미분 방정식의 모양입니다. 이 n개 상미분 방정식에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앞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때에 따라서는 독립변수가 식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종속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n개를 제외한 얘보다 낮은 이런 도함수들이 겉보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n개 상미분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음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리니어, 선형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우리가 배웠던 선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종속변수 y와 y', y2' 해서 n개 도함수들의 1차 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선형 미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가장 많이 미분한 것의 횟수를 보고서 몇 개 선형 미방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형 미방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비제차라는 말을 붙이게 됐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제차라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우선 비제차가 더 일반적인 형태니까 비제차 선형 미방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것은 전부 다 선형이고요. 우변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서 제차다 비제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미분한 도함수의 횟수가 n번 미분한 게 제일 많이 미분했기 때문에 앞에 n개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용어를 붙인 거 이해됐죠? 자, 이제 위의 식을 볼까요? n개 비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보다시피 n개 도함수와 n-1개 도함수 한 번 미분한 거, 미분하지 않은 거, y와 y', y2' 쭉 가서yn에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식이에요. 이때 이 앞에 있는 개수들 pn-1x, pn-2x 쭉 가서 p1x, p0x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가로 안에 x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독립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변수 개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뒤에 가서 이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이 모두가 다 상수로 되어 있을 때를 상수 개수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변수 개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 모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좌변은 똑같고요. 우변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n개 비제차 선형 미방은 이런 모양, n개 제차 선형 미방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선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1차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어딘가에 제곱이나 3승 또는 2분의 1승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역수가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y분의 1 또는 y의 3분의 1승, y의 5분의 2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비선형 미방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y하고 y'이 곱하기로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때는 선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1차 결합 형태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제차 선형 미방과 제차 선형 미방을 n개로 확대하는데요. 뭐 앞에 2장에서 배웠던 그 정의를 그대로 업그레이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정리 1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차 선형 상미분방정식의 중첩원리예요. 중첩원리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우변형이 되는 이와 같은 제차 선형 미방의 해가 만약에 n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들의 1차 결합을 한 것도 다시 해가 됩니다 라는 정리예요. 이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 앞에 2장에서도 학습을 했었죠. 우리가 우변형이 될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변형이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변형이 되는 제차 선형 미방일 경우에 한해서는 중첩원리가 성립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선형성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해의 선형성 원리라 합니다. 선형성은 1차 결합시킨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 증명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2장에서 배웠던 거랑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미분방정식, 우변형이 되는 제차 선형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열린 구간을 인터벌의 약자를 써서 i라 썼고요. 이들의 해들의 합과 해들의 상수비란 것도 다시 구간에서 해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만약에 해가 우리는 정확하게 일반을 구하려면 n개의 1차 독립이 되는 해를 얻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해들이 있을 때 그들의 1차 결합도 다시 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해가 n개를 다 추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k개 해가 있었다는 편의상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n개를 다 다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n개를 다 다뤄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y1, yn을 자, y1부터 yn이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요 식을 우리가 요 강의할 때 스타식이라 해볼게요. 자, 이제 y1부터 yn이 위에 있는 식 스타식의 해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여기 보다시피 해들의 합 덧셈과 해들의 상수비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이기 위해서 다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1에다 적당한 상수를 k1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y2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k2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아예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리고 yn에다가 역시 kn을 곱했다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한 식을 편의상 y라 놓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y가 이 스타식을 과연 만족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y가 이 스타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좌변을 잘 정리했더니만 0이 되더라. 그렇다면은 얘도 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여기다 대입하려면 도함수를 구해봐야 되겠군요. y'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함수의 선형성 성질로부터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미분할 것이고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죠. k1 y1' 플러스 k2 y2'이 같이 됩니다. kn yn'이 됐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2번 미분하고 3번 미분하면서 더 나가서 n번까지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n개 도함수는 역시 도함수의 선형성 성질로부터 n번 미분한 형태로 되겠죠. k2의 y2의 n개 도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kn의 yn의 n개 도함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식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번 미분하고 쭉 대입을 했을 때 여기다도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y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과연 좌변을 잘 정리했더니 0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yn개 도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스타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k1의 y1의 n개 도함수 플러스 k2의 y2의 n개 도함수 kn의yn의 n개 도함수고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y의 n개 도함수까지를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플러스 pn-1x 그리고 여기에다가
n-1번 미분한 게 있어야 되겠죠. n개도 함수의 모양을 보면 n-1개도 함수는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n에 yn에 그리고 n-1개도 함수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걸 더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다 또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p1x, p1x 이렇게 있고요. y'이죠. y'이니까 앞서 계산했던 y'을 계산합니다. k1에 y1' 플러스 쭉 가서 kn에 yn의 프라임이 같이 됐네요. 그리고 이어서 플러스 p0x 그리고 y는 ky1 플러스 쭉 가서 knyn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들을 다 계산한 결과가 0인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선은 이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식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K1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K1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1을 묶어보면은 첫 번째 식으로부터 y1의 n개도 함수, 여기 두 번째 식으로부터 pn-1x의 y1의 n-1개도 함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p1x의 y1' 플러스 맨 마지막에는 p0x의 y1 이와 같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K2가 공통인 항들이 있죠. 이렇게 K2가 공통인 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K2를 역시 묶어내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보면은 y2의 n개도 함수, y2의 n개도 함수와 pn-1x의 y2의 n-1개도 함수 쭉 가서 p1x y2' 플러스 p0x y2 이와 같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맨 마지막 항만 살펴볼게요. kn이 공통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kn으로 묶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kn으로 묶어내면은 여기 보다시피 yn의 n개도 함수 그리고 pn-1의 x의 yn의 n-1개도 함수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p1x의 yn의 프라임 플러스 p0x yn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 가정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 스타식을 만족하는 해가 각각 y1도 해가 되고 여기다 y 대신에 y1을 대입해도 해가 되고 y2를 대입해도 해가 되고 y3 쭉 가서 yn을 대입해도 다 해가 됩니다 라는 것을 이미 가정했어요. y1부터 yn이 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가정으로부터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스타식에다가 y 대신에 y1을 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을 역시 살펴보면 스타식에다 y 대신에 y2를 대입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식에다가 y 대신에 yn을 대입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결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 다 0이잖아요. 우변 0이 되는 제차 선형 미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K1 곱하기 제로 플러스 K2 곱하기 제로 그래서 쭉 갔을 때 여기다 쓸까요? KN 곱하기 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제로가 되는군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1차 결합을 한 이 Y가 주어진 스타식의 좌변에다 다 대입을 했더니만 우변 0이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말은 곧 해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Y도 역시 스타식을 만족하는 스타식의 해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리가 참이구나. 즉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중첩 원리 또는 선형성 원리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2장에서 배웠던 선형성 원리가 고개 선형 미방에서도 동일하게 반복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런 모양의 해, 1차 결합한 해가 있었잖아요. 여기
K1, Y1 플러스 K2, Y2 쭉 가서 KN, YN 이렇게 표시했던 식에서 이때 K1부터 KN은 임의의 상수였어요. 자, 이제 그 K1부터 KN으로 표시했던 식을 C1부터 CN으로 바꿔놨어요. 컨스탄트 약자를 써서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살펴봤던 우변형이 되는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 보다시피 Y1부터 YN이 각각의 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의 1차 결합한 것이 분명히 해가 된다는 것을 방금 전에 정리로부터 살펴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꼴의 제차 선형 미방의 일반에는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약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그 각각의 해가 되는 이 n개의 해들의 1차 결합한 모양이 일반의 모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Y1부터 YN은 각각의 독립이 되는 1차 독립이 되는 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차 독립에 대한 정의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들이 1차 독립이 되는 해들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만약에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임의의 상수가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해는 제너럴 솔루션이 아니라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라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2장에서 선형 미방은 특이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즉 모든 애는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앞에 2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애,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는 이런 꼴밖에 없다는 것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요 3장 1절의 맨 마지막 정리가 일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더 모든 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봄으로 해서 역시 특이의 싱귤러 솔루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의 이해되셨죠? 자, 이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앞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1차 독립이 된 해가 되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임의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될 때만 일반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차 독립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배웠던 용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n개 해가 1차 독립이다 또는 종속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은 n개 해들의 1차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즉 K1, Y1 플러스 K2, Y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N, YN 이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의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해 Y1부터 Y는 1차 독립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요. 만약에 앞의 개수가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해가 나온다면 Y1부터 Y는 1차 종속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구간 I에서 정의된 n개의 함수들에 대하여 그들을 1차 결합을 시켰습니다. 1차 결합을 0이라 놨을 때 앞의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Y1부터 Y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 밖의 경우 즉 K1부터 KN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는 최소한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이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는데도 이걸 만족하더라. 그러면 종속이라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 독립과 1차 종속은 앞에 2장에서 용어를 약속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반에는요.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한다면 Y1부터 Y는 반드시 1차 독립이 되는 해이어야만 합니다. 즉 최고계가 n개라면 그 개의 숫자와 똑같은 1차 독립이 되는 그 개수와 똑같은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있어야 일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앞서 다뤘던 이 종속이란 말, 독립과 종속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성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해가 1차 종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도 앞에 2장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n개의 함수가 1차 종속이라고 한다면 그 n개의 함수 중에 어느 하나는 나머지 n-1개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종속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하나의 정리입니다. 우리 교재 본문에서 특별하게 뭐 정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1부터 Yn이 구간에서 1차 종속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느 한 함수는 나머지 n-1개 함수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뜻인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y1부터 yn이 1차 종속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차 종속이라 한다면 그러면 앞에 가정으로부터 K1, Y1, K2, Y2, KN, YN 이퀄 0에서 1차 종속이라면 이 앞에 개수 K1부터 KN까지 N개의 개수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 K1부터 KN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앞에 가정으로부터요.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K1을 책에서는 K1을 이제 0이 아니라 놨는데요. 선생님이 볼 때 그냥 KN을 0이 아니라 놓을게요. 상관없습니다. 편의상 KN을 0이 아니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아닙니다. 지금 KN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자 이게 보세요. 수학에서 어떤 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나머지 요 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KN, YN은 이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K1, Y1 넘어갔죠? 마이너스 K2, Y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N-1, YN-1이 돼요. 이때 KN이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KN으로 나눠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좌변은 YN만 남을 것이고요. 우변은 KN분의 K1 그리고 Y1이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KN분의 K2 Y2예요. 그리고 여기도 KN분의 KN-1 그리고 YN-1 이와 같이 돼요. 자, 보다시피 어느 한 함수가 나머지 정확하게 1, 2 해서 N-1 모두 이 함수의 총개수는 N-1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함수는 꼭 YN이 아니라도 되겠죠. 책에 있는 것처럼 Y1을 표시해도 되고 또는 Y2를 표시해도 되고 Y3를 표시해도 되고 그냥 편에서 하나를 0이 아니라 가정한 것뿐이니까 K1 또는 K2, K3 아무거나 0이 아니라 놓고 보면 각각에 해당되는 함수가 나머지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1개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거는 종속일 때의 설명이에요. 근데 독립이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독립이라면 모두가 개수가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이 개수가 모두 다 0이 돼버리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함수가 나머지 n-1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독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종속이면 어느 한 함수는 다른 함수의 결합으로 표시가 돼요. 만약에 두 개의 함수밖에 없었으면요, 종속은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두 함수가 서로 종속이더라. 그 말은 뭐예요? 어느 한 함수는 나머지 n-1개 함수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단 두 개뿐이라면 한 함수는 다른 함수의 적당한 상수배예요. 상수배. 한 함수에다 상수배에서 다른 함수가 나오면 두 함수는 서로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독립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요. 일반화된 이런 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Y1부터 Yn이 1차 독립이라면 어느 함수는 나머지 n-1개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예요. 이게 독립으로 바뀌면 없다가 되고 종속이면 있다가 돼요. 아시겠죠? 잘 구별하세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함수가 1차 종속인가요?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세 개의 함수가 1차 종속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느 한 함수가 만약에 나머지 두 개의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돼준다면 그럼 당연히 종속이 되겠죠. 어떤 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뭐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관계식을 하나 찾기만 하면 돼요.
어떤 하나 함수가 나머지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3는 y1의 상수 c1배, y2의 상수 c2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모양이 가능합니다. y3는 x의 제곱인데요. y3는 뭐냐면 2x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2x가 즉 1차 함수가 2차 함수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0을 넣고요. 그 다음에 y2는 5x죠. 5x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5분의 2배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좌변 2x는 우변 2x 똑같잖아요. 이 두 개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거이므로 이 세 개 함수 y1, y2, y3는 당연히 1차 종속입니다. 뭐 반대로 놔도 돼요. 이렇게 반대로 놔도 됩니다. 5x는 0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 2x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한 함수가 나머지 함수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종속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종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다른 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독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x의 제곱 x의 3승이 1차 독립이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함수가 정의되는 전 범위 내에서 이 세 개 함수는 1차 독립이 되는데요.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을 할 거고요. 앞에 개수가 다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독립이라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k1y1 플러스 k2y2 플러스 k3y3 이퀄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y1은 x였었고요. y2는 x의 제곱, y3는 x의 3승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 함수는 전실수범위에서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K1, K2, 여기 K3입니다. K3가 과연 0인지 0이 아닌지를 조사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X값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이퀄 제로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X 대신에 뭐 아무 값을 계산하기 좋은 작은 값을 넣을 거예요. 너무 큰 값을 넣으면 값을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k3 이퀄 제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다 좌변 0, 우변 0이니까 이 상수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k1, k2, k3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는 게 목적이라서 우리는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다른 값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뭐 1, 마이너스를 다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2k1 플러스 4k2 그리고 여기도 대입하니까 8K3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2를 대입했었죠. 자, 이제 이 식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변변 더해보니까 2K2가 0이라서 K2가 0이었군요. 그렇죠? K2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변변 더해보면 이건 지워지고 2K2 이퀄 제로니까 K2가 0입니다. 자, K2가 0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K1 더하기 K3가 0이고 첫 번째 방정식에서 K1 더하기 K3가 0이고 밑에 있는 요 K2가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게 됐죠. 양변에 2로 나눠버리니까 K1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4K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변변 밑에서 위에 걸 빼요. 그럼 밑에서 위에 걸 빼면 K1이 지워지죠. 4K3에서 K3를 빼니까 3K3가 돼서 그럼 3K3가 0이 되니까 당연히 K3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K3도 0이군요. K3가 0이니까 요 첫 번째 식에다 다시 대입하니까 역시 K1도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K1도 K2도 K3도 모두 다 0이 나왔으니까
이 예제 2번에서 다뤄졌던 x, x제곱, x의 3승은 1차 독립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 세 개 함수는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값을 넣을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이 함수가 뭐 전 범위 내에서 잘 정의돼서 가급적이 적은 숫자를 다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요. 함수가 복잡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론스캔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약속을 해서 우리 론스캔 2장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론스캔을 다시 약속함으로 해서 론스캔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좀 더 수월하게 또 쉽게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아직 론스캔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독립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제 3번 다음 미분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 미분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4개 미방입니다. 4개 미방이죠. 상수계수를 갖는 제4개 제차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데요. 해를 예측하고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2개 제차 선형 미방의 해를 예측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미방은 해가 지수권의 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학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는 이퀄 2의 뭐 mx승이라 놔볼까요? 해를 가정하고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다 대입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수 m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 2의 mx승이라 한다면 이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를 다 계산할 거예요. 한 번 미분하면 m, 지수함수의 미분은 지수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고요. 합수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이렇게 됐죠. y2'도 있네요. 이 가로 안에 2는 2번 미분, 가로 안에 4는 4번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지수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앞에 m이 있으니까 m의 제곱이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4번 미분하는 것은 뭐 손쉽게 이거 2번 미분할 때 제곱, 한 번 미분할 때 1승이었으니까 m의 4승, 2의 mx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한다면 y의 4개 도함수는 m의 4승 2의 mx승이고 마이너스 y2' m의 제곱 2의 mx승이 되고 플러스 4 y 대신에 2의 mx승이에요.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매 항마다 2의 mx승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mx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내 볼까요? 그러면 m의 4승 마이너스 5m의 제곱 플러스 4 이퀄 0입니다. 두 개 곱해서 0이 되는데요. 당연히 지수함수는 치역이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로 0이 될 리 없죠. 그렇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다음 같은 특성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m의 4승 마이너스 5m의 제곱 플러스 4 이퀄 제로예요. 근데 이 특성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에요. 다행히도 모두 다 짝수니까 우리가 치환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의 제곱을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는 복 2차식이다 해서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m 제곱을 대문자 x라 할까요? 아니면 특성방정식이니까 다른 문자 람다라 쓸까요? 람다라 하겠습니다. 뭐 기호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방정식은 m의 4승을 람다의 제곱으로 바뀔 것이고 마이너스 5 m의 제곱은 람다 그리고 플러스 4 이퀄 제로예요. 얘네들은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 됐죠. 다음같이 람다 마이너스 1과 람다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람다가 1이거나 또는 람다가 4라는 것을 있는데요. 이 람다는 중간에 치환한 값이었어요. 그래서 m의 제곱이 1이거나 또는 m의 제곱이 4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를 가정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m을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됐고요. 4개 미방인데요. 여기 해가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편의상 y1은 2의 mx승에서 m을 1로 봤으면 이걸 y1,
y2는 편의상 2의 마이너스 x승이라 할까요? y3는 2의 2x승이라 할까요? y4는 2의 마이너스 2x를 한다면 이 4개의 함수가 독립인지를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4개의 함수가 독립인지를 보이려면 여기다 k1배, k2배, k3, k4배 해가지고 1차 결합해서 여기다 놓고 앞서 한 것처럼 x 대신에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이렇게 막 계산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조금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k1, k2, k3에 대한 방정식만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밑이 2가 되는 어떤 상수를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이 4개가 1차 독립인지를 보이기 위한 더 좋은 방법으로 곧 이어서 론스캔을 배움으로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얘네들이 모두 독립이라는 것을 그냥 이용해서 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일반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독립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학교 중간고사 이런 데는 당연히 론스캔을 계산해서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독립이 맞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론스캔이 교재 구성 순서상 조금 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마저 설명한 다음에 결론 내리고 나서 론스캔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1차 독립이 되는 것을 곧 보일게요. 1차 독립입니다. 왜 그런지는 곧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어진 저 4개 미방의 일반해는 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y는 equal c1의 y1, c2의 y2, c3의 y3, 그리고 c4의 y4 이렇게 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c1부터 c4는 임의의 상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정리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초입값 문제에 대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정리인데요. 우리는 교재 제2장 6절에서 이게 재차 선형 미방이 주어졌을 때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직접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복잡하긴 했었죠. 그래서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항상 존재하고 그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게 재차 선형 미방뿐만 아니라 n개 재차 선형 미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와 같이 n개 재차 선형 미방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조건은 이 개수를 나타내는 P0, P1, Pn-1 모두 어떤 오픈 인터벌 I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그 구간 안에 x0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점을 다 대입한 이와 같은 조건을 초입값 조건이라는데요.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간략하게 초기값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초기값 문제,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이 이러이러한 초기값을 만족한다는 가정했을 때 그걸 모두 만족하는 해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증명하지 않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2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게 재차 선형 미방이 초입값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그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요 성질을 자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만약에 어떤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초입값 조건이 그 구간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앞으로 이제 매번 이 유일성을 따지지 않고요. 해가 유일하구나 하고 가정하고 또 이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오일러-코시 미방이죠. 보다시피 제3계 오일러-코시 미방입니다. 제3계 오일러-코시 미방이 초입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유일성은 따로 증명하지 않고요. 해가 어떤 모양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그 해가 유일하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제3계 오일러-코시 미방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3계 오일러-코시 미방. 자, 우리는 오일러-코시 미방의 해는 방금 전에 상수계수가 있는 재차 선형 미방의 해와는 다르게 x의 거듭 조건의 해가 있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몇 개로 확대를 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수계수를 가질 때는 해가 지수꼴의 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오일로컷이 미방일 경우는 x의 거듭제곱꼴의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를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도록 할까요? y는 이퀄 x의 m승꼴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해를 가정하고 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m이 구해진다면 앞서도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옳았다는 뜻이고, 만약에 m을 구할 수 없다면 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미분방정식의 해법은 해를 예측하고 푼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일로컷이 미방의 해법으로서 해를 xm승꼴이라 가정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콜 xm승이라 한다면 1개부터 3개까지 계산해야 되는군요. y'은 m x의 m-1승, y2'은 m m-1 x의 m-2승, y3'은 m m-1 m-2 그리고 x의 m-3승입니다. x의 m-3승이 마치됐어요. 자, 이제 이들을 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다 다 대입을 하면 3개 도함수에다 x의 3승을 곱하면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x의 m승이 나오죠. 그래서 m, m-1, m-2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x의 m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y2'에다 x의 제곱을 곱해요. x의 제곱을 곱하니까 여기는 m, m-1, x의 제곱을 곱하니까 역시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x의 m승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6, x 곱하기 y', 여기다 x를 곱하니까 m, x의 m승이에요. m, x의 m승 이와 같이 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 y는 x의 m승이에요. 그리고 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퀄 0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퀄 0이어야 해요. 이렇게 되는 m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x의 m승이 들어있네요. x의 m승이 들어있으므로 이제 공통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m승을 묶어냈어요. 그러면은 요 식은 m, m-1, m-2, 마이너스 3m, m-1, 그리고 플러스 6m,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오일로컷이 미분방정식을 설명할 때도, 이게 오일로컷이 미방을 설명할 때도 만약에 얘가 0이 되어버리면 y가 0이 되고 y가 0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좌변0, 우변0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해는 이런 초이값 조건을 만족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y가 0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 초이값 조건뿐만 아니라 원래 오일로컷이 미방을 꼭 초이값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x가 0이면, 즉 xm승이 0이면 y가 0이 돼버리고 해가 물론 되긴 됐지만 너무 당연한 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자명하지 않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0이 아니면서도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xm승이 0이 아니라 가정을 할 거고요. xm승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곧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고, 실수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는 삼일률 법칙으로부터 0이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일로컷이 미방을 다룰 때는 x가 양수다라고 가정하고 풀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 말이 없어도 오일로컷이 미방은 항상 x가 양수다라고 가정하고 풀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xm승 0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0일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자, 얘네들을 이제 풀어야 되겠네요.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인데요. 내림차순으로 쓰도록 할게요. 다 전개하면 m의 제곱, m의 3승이 있군요. 그 전개하면 2m,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m인데 마이너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3m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m의 제곱이 나왔네요. 내림차순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2가 나오는데 2m인데요. 2m이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3m하고 더니까 2m, 3m이니까 5m이죠. 5m에다가 6m을 더하니까 11m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6컬 제로입니다. 자,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이 얻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개수들만 딱 떼어서 표시하고요. 1로 한번 해볼까요? 그 1 곱해서 올려 쓰고요. 1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해서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해서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해서 내려 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1로 해볼까요? 1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해서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해서 내려 쓰니까 나눠 떨어지는군요. 그러면 1과 2와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얘는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군요. m-1 가로 안을 0으로 하는 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m-2가 있겠군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상수항의 개수 1차식 합의 개수예요. m-3 이퀄 제로로 인수분해 돼요.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m은 1이거나 2거나 3이 나왔다고 살게 됐고요. m이 구해졌군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첫 번째는 x의 1승, 두 번째는 x의 2승, 세 번째는 x의 3승 이렇게 됐고요. 우리는 앞서 요 세 개 해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앞에 예문에서 살펴봤었어요. 요 예제에서 예제 2번 x제곱 x의 3승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들은 앞에 예제 2번을 통해서 1차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일반회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줍니다. 일반회를 표현해 보니까 이 예제 4번의 일반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equal c1의 y1 플러스 c2의 y2 플러스 c3의 y3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초이값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 저 식을 잘 보면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y'을 마저 계산할게요. c1 플러스 2배 c2x 플러스 3배 c3x의 제곱 그리고 y2'도 구해보니까 0이고 2배 c2 플러스 6c3x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초이값 조건을 다 대입합니다. y1은 2라는 조건이 있었죠. 1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2예요. 이걸 1C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었군요. Y' 여기에요. 1을 대입하니까 C1 플러스 2배 C2 플러스 3배 C3 이것이 1이고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써야겠네요. 세 번째 y2'에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이 y2' 여기 있어요. 2배 c2 그리고 플러스 6배 c3 이를 다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4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 번째 식입니다. 1번, 2번, 3번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번에서 1번을 빼요. 자, 2번에서 1번을 빼버리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니까 C1이 지워지죠? 이렇게 빼버리니까 C2 밑에서 위에 걸 뺐어요. 플러스 2배 C3가 됐죠? 3에서 1 뺐으니까요.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을 또 연립해서 풀어요. 자, 요 식에다가 2배를 해봅시다. 따로 계산할게요. 2배 C2 플러스 4배 C3 이퀄 마이너스 2가 됐고 요거랑 3번식하고 요걸 4번식을 합시다. 변변 빼요. 그럼 C2가 지워지죠. 요렇게 빼버리니까 6에서 4를 빼니까 2C3가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C3가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C3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이군요. C2가 1이에요. C2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C1을 구할 생각이에요. C2가 1이고 C3가 마이너스니까 C1이 2가 돼야 되겠군요. C1이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다 만족하는 상수 C1, C2, C3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특선을 구해보니까 y는 equal C1은 2x, C2는 1이었어요. x의 제곱, C3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x의 3승. 문제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특수해가 이런 3차 함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앞서 다뤘던 이 정의로부터 유일한 애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게 곧 우리가 찾고자 했던 유일한 해 모양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요 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앞에서 이거 계산할 때 4개의 해가 나왔었잖아요.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2의 2X승, 2의 마이너스 2X승이 과연 독립일까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우리가 론스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독립성을 또 보이는 좀 더 효율성 높은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